제36대 시카고 한인회장단 취임식이 지난 8일 놀스브룩 힐튼 호텔에서 한인사회 주요 단체장과 주류 정치인 등 각계 인사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1982년 시카고에서 7명의 주민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었죠. 그들의 공통점은 타이레놀을 복용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 타이레놀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온 시카고 출신의 제임스 루이스가 보스턴 근처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에너지 음료 프라임이 지나치게 카페인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미 식품의약국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우편 요금이 어제 9일부터 최대 5.4%까지 인상 적용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일종 연구 우표 가격은 기존 63센트에서 66센트로 올랐습니다. 시카고 경찰이 지난 한 달 동안 루프 지역에서 발생한 다운타운 공유 자전거 서비스 DB를 이용한 여러 건의 무장 강도 사건을 조사 중인 가운데 주민들에게 관련 경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7월 10일 월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제36대 시카고 한인회장단 취임식이 지난 8일 놀스브룩 힐튼 호텔에서 개최됐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한인사회 주요 단체장과 주류 정치인 등 각계 인사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5대 회장단 이임식과 공로패 수여, 한인회기 전달, 최은주 36대 회장 취임사에 이어 김정환 총영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축사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고 마침 36대 회장에 우리 최은주 회장께서 연임을 하셨으니까 현재까지 쌓은 그 모멘텀을 가지고 우리 한인 독보 사회의 그 제도약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더 큰 공헌해 주길 기대를 하고요. 앞으로 또 여러 한인 독보 사회 각 한 분 한 분도 여기에 성원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대 한인회장을 맡으셔서 시카고 한인회에 큰 발전을 이룩하셨는데 또 36대 연임하셔서 앞으로 더욱더 시카고 한인회 발전을 기원하기를 바랍니다. 최 회장 풀타임으로 상근해서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아주 보기가 좋았댔습니다. 앞으로 2년 더 열심히 해서 동포사의 큰 발전이 기대합니다. 지금 36대 한인회장은 정말 훌륭한 기록을 남기셨는데 이걸 계속해서 더 발전시킨다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기대가 크고 계속해서 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외에 이성배 민주평통 시카고지부 회장,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등이 지면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마이클 브레이 주 재무관, 제8지구 람 블리바람 주 상원의원, 주 28지구 로라 머피 상원의원, 할리킴 쿠카우니 재무관 등 다수의 정치인들이 직접 행사에 참석해 최 회장의 성공적인 36대를 기원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1884년 미 북장로교회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함께 미 북감리교회에서 한국에 파송돼 안수받은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러의 증증 증손녀이자 마이클 프레이 주재무관의 딸이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프레이 재무관은 딸과 함께 한인 커뮤니티의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It really was a pleasure to be here this evening. My daughter's family has a long history with Korea, and the Korean community has played a very large role in making Illinois a better, stronger, and wealthier state. It was a pleasure to be here tonight. It was a very nice event tonight, and I'm excited to visit Korea in the future with my mom. 축사 후에는 최은주 회장의 36대 임무업 및 비전 발표가 있었는데요. 36대의 역점 사업으로 한인회관의 리모델링과 차세대 활성화, 8.16 K-페스티벌 세 가지를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약 350여 분의 시카고의 단체장님들, 지도자들, 리더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이렇게 스피치하다 보니까 약간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뱉은 말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책임감이 더 어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건물의 리모델링,
차세대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 그리고 8월 26일에 하는 K 페스티벌이니까 전체적으로 동포 여러분들의 행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만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36대가 어떻게 걸어가는지 발자취를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월 26일 밀레니엄 파크 인근 메기 델리 파크에서 개최될 K-페스트는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 한미 수교 140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인 2023년을 맞아 한인회가 공공 외교 역량 강화 사업으로 시카고 총영사관과 함께 주간에 마련하는 행사입니다. 행사 중 메인 무대에서 대규모로 진행될 K-팝 경연대회와 한복 패션쇼는 모든 참석자들에게 보는 재미와 한국의 고유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한편 이날 행사에서 공로패는 35대 임기 중 한인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시카고 이민 60년사를 소재로 기획 진행된 뮤지컬 그대 없이는 못 살아의 대본과 음악 연출을 맡아 총감독한 서정은 씨와 35대 이사장과 총무 이사를 역임한 유권자 이진 씨에게 각각 수여됐습니다. 열심으로 저렇게 최선을 해갖고 또 혼자 이름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단합된 임원진 구성이 너무 좋아서 36개는 더욱 잘할 거라고 믿고 동포사의 드물은 리더로서 이렇게 확고한 자리를 잡아줘서 아주 고맙고요. 미력 하나만 우리 모두가 도와가지고 한인회가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주 회장님의 연임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더 나은 동포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하기도 힘든데 두 번씩이나 자기 맡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섰는데 너무 감격했어요. 첫 해에 벌써 이제 한인회관을 구입하시고 여러 가지 정말 얼만큼 더 획기적인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한인회장 옮긴 자체가 일단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회장님의 그 어떤 2년 동안의 업적을 좀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 2년은 또 이제 더 도약하는 한 해가 아니겠습니까? 또 모든 기관들이 같이 협력해서 시카고 한인회를 더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2세대들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하시리라고 믿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녀상 설립하는 거 꼭 끝내주시기를 바라고. 최은주 회장님 다시 한번 36대 회장님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힘있게 지금껏 해오셨듯이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화이팅입니다. (1982년) 시카고에서 7명의 주민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었죠. 그들의 공통점은 타이레놀을 복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순간 전 미국은 공포에 빠졌고 약 250건 이상의 추가 사망 사례가 타이레놀 때문이라는 의심을 받으면서 약품 판매량은 급감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타이레놀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온 시카고 출신의 제임스 루이스가 보스턴 근처의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 FBI와 연방당국은 수사 끝에 누군가가 소매 단계에서 고의로 타이레놀을 청산가리로 오염시켰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또한 이 존슨앤존슨사의 조치에 힘입어 모든 독극물 주입이 시카고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당시 존슨앤존슨사는 용의자로 지목된 제임스 루이스라는 남성에 대해 현상금을 내걸고 피해자들에게는 위로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또한 이미 판매된 타이레놀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리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타이레놀을 모두 환불하고 수거했습니다. 제임스 루이스는 1982년 당시 타이레놀 제조사인 존슨앤존슨으로부터 $100만 갈취하려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타이레놀을 이용한 살인에 대해서는 용의선상에만 올랐을 뿐 아직까지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용의자 중에는 폭탄 살인마로 유명한 유나바머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 또한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에너지 음료 프라임이 지나치게 카페인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미 식품의약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 식품의약국 FDA에 에너지 음료 프라임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슈머 의원은 한 캔을 기준으로 프라임에는 카페인이 레드불의 2배, 코카콜라의 6배 이상이 들어있어 어린이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슈머 의원은 프라임 음료회사의 뛰어난 광고로 인해 대부분의 부모나 어린이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이라며 경각심을 촉구합니다. 에너지 음료 프라임은 지난해 유튜브 스타, 인플루언서인 로건 폴이 보증에 출시하면서 청소년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편 요금이 어제 9일부터 최대 5.4%까지 인상 적용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일종 연구 우표 가격은 기존 63센트에서 66센트로 올랐습니다. 이번 인상안에 대해 연방우정국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상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4월 우편규제위원회가 이 인상안을 승인함에 따라 7월 9일부터 일종 연구 우표의 경우 66센트로 인상됐으며 이는 지난 1월 60센트에서 63센트로 오른 후 6개월 만에 두 번째 인상입니다. 우정국은 전국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우편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수익 증대를 위해 2019년 초부터 가격 인상을 단행해왔죠. 50센트에서 총 3차례 가격이 오르면서 32%의 인상률을 기록합니다. 우정국 집계에 따르면 1급 우편 물량은 5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2006년 이후 50%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연구 우표 외에도 다른 우편 서비스도 어제부터 가격이 인상됐는데요. 1급 1온스 계량 편지를 발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63센트로 국내 엽서는 51센트로 올랐습니다. 국제엽서와 1온스짜리 편지는 모두 1달러 50센트로 인상됐는데요. 또한 우체국은 어제부터 이전 요금제를 대체하고 통합하는 새로운 패키지 배송 서비스인 USPS 그라운드 어드밴티지를 출시해 또 눈길을 끕니다. 그라운드 어드밴티지 가격은 소매 가격의 3.2%, 상업용은 0.7%의 금액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우정국에 향후 10년 동안 약 500억 달러의 구제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죠. 우정국은 2007년 이후 총 900억 달러 이상의 순손실을 보고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지난 한 달 동안 루프 지역에서 발생한 다운타운 공유 자전거 서비스 DB를 이용한 여러 건의 무장 강도 사건을 조사 중인 가운데 주민들에게 관련 경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무장한 2-3명의 무리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하고 위협하는 등 심지어 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용의자들의 인상착의에 대해 15세에서 25세 사이의 2명에서 4명의 무리로 각 개인은 짙은색 후드 티셔츠와 짙은색의 청바지, 검은색 스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경찰은 유사 피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도망하는 가해자를 절대 쫓지 말고 그 즉시 911에 신고할 것을 주민들에게 권고합니다. 사건 관련 정보는 312-744-8263으로 제보하면 됩니다. 사건은 지난 6월 19일 오전 2시경 사우스 스테이트 스트리트 100블럭에서 처음 발생했는데요. 이후 25일과 26일 오전 시간대 잇따라 각각 6차례 피해자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7일 토요일 오전 1시와 2시경 노스 스테이트 스트리트 100블럭과 웨스트 워싱턴 스트리트 100블럭에서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파워볼 잭팟 추첨 결과 미 복권 역사상 10번째로 큰 잭팟 주인공이 34번 연속 나오지 않았죠. 33회 추첨이었던 4월 중순 이후로 잭팟 당첨자가 나오지 않은 건데요. ABC7 보도에 따르면 당일 추첨에서 당첨번호는 7, 23, 24, 32, 43 그리고 파월버 번호는 18입니다. 당첨 금액은 6억 1,500만 달러로 이는 미 복권 역사상 10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파워볼에 따르면 11일은 오늘 예상되는 잭팟 당첨금은 이로써 6억 5천만 달러로 올랐는데요. 일시불 수령을 선택할 경우 3억 2,83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한편 지난 토요일 추첨에서 5개 숫자를 맞춘 티켓은 일리노이에서도 한 장 나왔는데요. 이외에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주에서도 각각 한 장씩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리노이주 주민들에게 7일 금요일부터 구글 포토앱의 개인정보 무단 사용 관련 집단 소송 합의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대부분 95달러 38센트가 은행 또는 체크로 입금되고 있는데요. 이번 합의금은 구글이 자사 구글 포토 앱이 일리노이주의 생체 인식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제기된 집단소송 합의금을 소송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일리노이주 거주자로서 2015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25일 사이 구글 포토에 올라온 사진에 자신이 등장한 경우 해당 주민은 2022년 9월 말까지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었죠. 지난해 9월 쿡카우니 판사는 원고와 구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지 3개월여 만에 1억 달러의 합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 지급액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은 액수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합의가 이루어졌을 당시 접수 건수는 약 42만 건으로 이 경우 1인당 약 150달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보다 앞서 변호사들이 예상한 금액은 개인당 200달러에서 400달러였는데요. 이후 몇 달 동안 제출된 청구 건수가 68만 7,484건으로 급증하면서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현재 지급되는 금액은 95달러 38센트입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트위터 대항마로 내놓은 새 소셜미디어 스레드의 가입자 수가 이 서비스 출시 닷새 만에 1억 명을 넘었습니다. IT 전문 업체 테크크런치는 오늘 스레드 가입자가 1억 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는데요. 스레드의 가입자 1억 명 돌파 속도는 챗 GPT의 2달보다 훨씬 빠릅니다. 틱톡은 9달, 인스타그램은 2년 반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달성했죠. 테크크런치는 스레드가 게시물 검색 기능이 없고 트위터 인기 기능 해시태그와 1대1 메시지 기능이 없음에도 단시간에 가입자 1억 명을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쿡카우니 수뇌법원은 이달 17일부터 유튜브를 통한 법원 절차 생중계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 쿡카우니는 모든 법원 절차를 실시간 스트리밍하기 시작해 가족과 미디어가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했죠.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다는 이유로 생중계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한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보건 비상사태와 일리노이주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지난 5월 종료됐죠. 쿡카우니는 국가적인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종료된 것 외에도 재판 생중계로 인해 법정에 혼란을 준 불량 행위를 또 다른 폐지 이유로 꼽습니다. 온라인으로 재판을 시청하는 동안 절차를 녹음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명시됐지만 라이브 스트리밍을 녹음함으로써 영구적인 전자기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카우니의 주장입니다. 법원 관계자들은 실시간 스트리밍이 해당 절차의 영구적인 전자기록을 생성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소송이 취하돼 궁극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들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시카고에 이런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약간의 폭풍우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양일간 기온은 낮 최고 90도에 육박한 다소 무더운 날씨 계속될 것으로 예보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76도, 습도는 73%, 바람은 서풍이 3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말을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 시간은 AM1590 공중파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